지금 우리나라 제일신국기와 북한의 핵과의 싸움, 그 당시 대한민국은 그러면 그 기둥 위에 기둥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대한민국의 밑에 주춧돌을 놔야 되는데 그 주춧돌이 뭐냐? 이게 헌법입니다. 헌법. 대한민국의 주춧돌은 헌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춧돌이자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 대한민국 기둥을 놓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주춧돌은 어떤 주춧돌이냐?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기본 이념을 골자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반석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철학과 가치와 사상과 생각에 의해서 그 반석 위에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걸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국가론입니다.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정치학에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매우 어렵게 설명하는데 저는 매우 쉽게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 가지고 와서 지금 여러분 앞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주춧돌이다, 반석이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1조, 4조, 12조부터 22조까지 쭉 자유권적 기본권의 조항으로 대한민국 헌법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1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초석 위에 세워진 나라다. 거기에는 어떤 북한식 독재정치나 전제정치나 군주정치나 세습정치도 허용될 수 없고 허용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본 이념 하에 이건 정치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문화, 교육, 노동, 환경, 국방까지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와 이념과 철학과 사상과 모든 것은 국가 전 혈관에 유통되고 소통되고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든지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입여된 사회문화, 조직문화, 경제문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부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을 해도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을 통일을 하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식 연방제 통일 운운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죠.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 조항으로 꽉 짜 있습니다. 국민은 신체의 자유가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주거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가 있고 학문의 자유가 있다. 누구도 개인의 자유를 동의 없이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세워진 건국 이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기본 이념이 잘 지켜지고 이런 나라가 민주적으로 지금 잘 작동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건국 이념이 뿌리째 지금 통째로 뽑혀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래서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래서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 정권이다. 촛불혁명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실현했고 정치 변환을 시민들이 참여하여 일으킨 위대한 혁명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문 대통령의 말대로 국정을 이끌어갔으면은 저는 진짜 이건 위대한 혁명이다라고 바깥에서 박수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정 운영은 불행하게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촛불혁명을 개뿔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촛불의 본질이 이미 꺼져버렸다. 아니면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이 촛불혁명이라면 훅 불어서 지금 꺼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요, 만두피 터지는 소리고 날개죽지가 작아서 날지도 못하는 펭귄이 파닥거리는, 날아보려고 파닥거리는 그런 소리다. 도깨비 신나라 까먹은 소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의 발언이 저한테는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고 있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헛소리로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 문재인 정권은 국가의 공공기관을 사유화하고 있고 공조직을 사물화시키고 있고 국가기관을 패거리 집단의 노름터 내지는 놀이장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심각합니다. 국가의 사유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력은,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의 위임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적 권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제가 민주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정권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출범부터가 형식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공정한 선거 절차와 민주적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외피는 그렇게 둘러쌌지만 실질적으로 경정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전부 댓글 여론 부정 조작으로 보냈어요. 국민의 여론을 호도해가지고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저는 이 정권을 제가 심리적으로, 양심적으로 민주적 정권으로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수없이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 댓글 조작으로 민심을 도둑질한 정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 정권이 얼마 전에 과거 정권의 국정원장이 약 41만 개의 댓글을 조작했다고 해서 구속 수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부정 여론 댓글 조작을 불법으로 자행했었던 그 액수를 보면은 8,800만 개입니다. 댓글 조작을 했다고 해서 그 국정원장을 적폐로 구속 수감했었던 현 정권이 지난 정권의 댓글 조작보다도 무려 200배나 많은 댓글을 조작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적폐입니까? 누가 원조 적폐입니까? 누가 상황 적폐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큰 적폐가 작은 적폐를 지금 구속시키고 있는 것은 정치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 이유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지금 5,200만인데요. 8,800만 개의 댓글을 조작했으면은 유권자가 2,100만인데 2,100만에게 한 사람당 4번에서 5번씩은 댓글로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왜곡 여론과 문자 메시지를
도달케 했다는 숫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 정권입니까? 저는 이걸 절대 대한민국의 국기 차원에서도 용납해서도 안 되고, 내년 총선에서 현 집권 여당이 만일에 국민의 민심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특검과 국정감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 기존 이념을 반드시 회복하고 찾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다시 재수사, 재조사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이념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반드시 바로 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 가자, 경인선으로 가야 해 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국민들에게 대중가요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동네 지나가는 강아지도 지금 부르고 다닙니다. 경인선. 경부선과 호남선도 아니고, 왜 경의선도 아니고 경춘선도 아닌 경인선일까? 경인선으로 가자, 경인선으로 가야 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대한민국의 댓글 여론 부족 조작 선거의 상징어가 국민들 내릿속에 주홍글씨처럼 바뀌어버렸습니다. 김수희 씨가 부르는 남행열차보다, 조용필 씨가 부르는 대전 브루스보다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 열차가 훨씬 더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유행가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투표하면 그걸로 끝난 나라라고 생각하시죠?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유발 하리리라고 하는 호모 사피엔스의 저자가 새로운 주장을 하나 해놨는데,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디지털 독재다, 디지털 딕테이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기술을 통한 여론조사라고 하는 과학적 기법을 통해서 가장 여론 반영을 정확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빌미 속에 전부 거짓말하는, 전부 조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다 조작 왜곡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대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디지털 독재, 디지털 딕테이터십, 이런 것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 논란의 한 중심에 서 있는 한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발표가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발표를 보면 서울의 경우는 민주당이 33.3%, 자유한국당이 42.5%로 한국당이 무려 9.5%나 앞선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이상한 조사다, 당 대표가 그 결과를 놓고 수용할 수 없었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이 말이 나가고 나니까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또 발표했습니다. 그게 불과 이틀 만입니다. 이틀만. 서울에서 민주당이 41.7%, 한국당이 30.4%, 민주당이 이틀 만에 다시 11.3%나 앞선 것으로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이걸 지금 대한민국의 인터넷 강국 지식정보화 시대의 최첨단의 나라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보고 믿으라고 대나 백주에 이런 농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3.15 시대만 한다 하더라도 이 3.15 부정선거처럼 대대적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전 국민들이 분노했을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폭동이 일어나도 100번은 일어나고 말았을 겁니다. 제가 왜 오늘의 대한민국이 그때보다 더 위기가 심각하냐 그러면은, 이런 대한민국의 기둥이 무너지고 주춧돌이 무너지는 조작, 부정, 왜곡 결과가 발표돼도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데 이 국가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 주권을 농락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이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작 여론을 가지고 주권을 농락하는 것은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희롱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에 이런 민주 기본 이념에 대한 강력한 철학을 갖고 지내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는 한 50대 남자가 전철에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끊임없이 핸드폰으로 문자를 하면서 그것을 횟수를 올리는 장면이 목격돼가지고 언론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청와대에 올라가는 청원 여론조사도 횟수도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보복해야 될 것이면은 여론이 들끓은 것처럼 횟수를 조작해가지고 정적을 탄압하고 죽이는 것이 현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목불 인견의 모습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왜 민주주의가 위기인가? 중요한 가치 하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는 바로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집이고 룰 오브 로고 법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치는 지금 무너졌습니다. 법치라고 하는 것은 검찰 권력이 됐건 법원 권력이 됐건 자신들의 정치 권력의 투쟁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나라가 어떤 상황이 되는가.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민노총이 지금 마적대처럼 들끓고 있습니다.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 담장을 뛰어넘어서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불법으로 국회를 장악해도 국회의원들이 찍소리를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부산 시청을 장악해서 아수라장을 만들어도 검찰과 경찰은 팔짱을 끼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방관하고 있습니다. 공사판 현장에는 산업 현장, 건설 현장에는 민노총과 한노총이 들어가서 서로 일자를 찾겠다고 서로 노노 투쟁 상태에 빠졌는데도 경찰, 검찰이 불법 문제에 대한 집회를, 폭력 집회를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폭력, 불법 집회를 막으러 간 경찰, 검찰이 민노총 간부들에게 린치가 돼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이빨이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고 살이 뜯겨나가는 그런 현실이 돼도 아무도 그걸 제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검찰청까지 민노총이 들어갑니다. 검찰청 정문 입구에서, 검찰청 본관 입구에서 항의 집회 시위를 하고 프랜카드를 펼쳐 불법으로 검찰청을 점령해도 대한민국 검사들은 지금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법의 지배가 이루어진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게 법치의 나라입니까? 이게 인치의 나라입니까? 저는 법치는 이미 수치 상태에 빠졌고 인치의 나라가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